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올해 가장 성장한 앱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죠.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접근성이 커졌고 개별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명실상부한 유튜브 시대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앱도 이용도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젠 진짜 갓튜브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갓튜브, 마치 유튜브가 신의 역할이 된 것처럼 지금 모든 콘텐츠를 흡입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사실 유튜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젊은 세대들이 주요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지금은 10대부터 70대까지 80대까지 심지어는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것이기도 하지만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면 검색도 하시고 뉴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고 카카오톡도 SNS인데 유튜브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색 서비스도 엄청나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목적적인데 78.6%로 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어떤 흐름을 보면은 영상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이 콘텐츠 소비가 이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튜브의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화두가 됐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또 고민이 또 많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거의 지상파 방송까지 그냥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의 진행자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분도 그래서, 진행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동영상 플랫폼이었죠. 국내 업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튜브로 이 게임 크리에이터인 대도선이 옮겨갔어요. 그건 그만큼 이게 대세가 기울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벤츠도 마찬가지였죠. 네, 벤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품목을 보면 게임하고 먹방이에요. 근데 이 게임하고 먹방은 사실은 주류 매체에서는 취급을 받지 않았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에서 보면 남들이 하지 않은 그렇지만 요구하는 니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1인 크리에이터 나아가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곳에 또 이 참여하는 분이 박말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실버 세대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손녀가 같이 참여를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콘텐츠도 만들고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대 통합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헤이진이가 바로 캐리 언니 그런 롤 모델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캐리 언니로 있었는데 사실상 그 캐리 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계약을 해지했다 할까요? 쫓겨났다고 할까요? 독립했는데 거의 캐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확보했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키즈 크리에이터다 그래서 아동들의 이 장난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다른 그런 매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차원의 색다름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서관이 200만 이상의 그런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밝혔어요. 그래서 연매출이 주요한 것만 합해가지고 17억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엄청납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10억을 밝혔고 또 시닝 같은 경우에는 12억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억억 소리 난다 이렇게 물론 전부 다 이렇게 억 단위에 이제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이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진짜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해요. 사실은 많은 매체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커버송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한류 비슷하게 해외에서 케이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버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추정으로는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콘텐츠는 왜냐면 두고두고 봐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콘텐츠야말로 대마불사 비슷하게 잘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특히 이 케이팝과 연동돼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커버송이 이렇게 인기 끌 줄은 아무도 사실 생각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연예인들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사실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유튜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뭐 국감에서 이번에 유튜브에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이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까지 참여를 한다는 거는 사실 방송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뜻이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하려고 맞아요. 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하면 그거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가수는 다른 목적이 있는 맞아요. 뉴스를 되게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팩트에 상관없이 혹은 가짜 팩트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사실관계 불명확하거나 거짓 허위 정보를 본 적이 있는가 보니까 자기가 인지하는 것만 65.8% 가끔 본다라는 거예요. 자주 본다는 15.7%고요. 그때 본 적 없다 같은 경우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짜 뉴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가짜라고 또 고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유튜브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막 남발하고 있게 되면은 부작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여론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선택적주의 현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 특히 정치적 목적과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이제 살포하거나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엄벌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례를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9만여 건의 가짜 뉴스를 삭제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가짜뉴스가 굉장히 퍼지고 있고 이거를 수익으로 얻어가지고 심지어는 자랑하는 그런 인사도 봤어요. 가짜뉴스로 수익을 막 엄청 올린 다음에 그걸 자랑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좋은 뭐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또 그걸 만약에 제재한다 하면 정치적 탄압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튜브가 본질적으로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앞서서 이제 저희가 뭐 긍정적인 부분만 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튜브가 앞으로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나요? 스스로 뭐 필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 있고요. 또 가짜 뉴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정적이거나 불건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저작권 위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인데 예를 들면은 이 수익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도 안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뭐 세금도 안 내고 심지어 망사용료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짧게 그럼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 유튜브는 계속 이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시가 뭐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보인다 그래서 관광 뭐 채널을 이제 펼쳤잖아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유튜브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적으로 유튜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같이 생산자와 유통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개발 노력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